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5번째 시간입니다. 임의적인 제목을 피기만 해도 라고 정했습니다. 피기만 해도 낭독을 들어보시죠. 피기만 해도 온이 쓰라. 피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꽃이 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오니스라는 바쇼 시대의 사람이고 바쇼보다 나이가 조금 젊습니다. 근데 하이쿠는 먼저 썼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하이쿠 창시자가 바쇼가 아니라 오니스라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오니스라는 한자로 표현하면 귀신 기자, 깨뚫관자,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한자로 기관이라고 표기하고 이것을 일본어로 읽으면 오니스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이 오니스라라고 하는 개인적 삶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보통 에드마프 후기로 가면서 하이쿠의 주류를 보통 바쇼, 부손, 이사 이렇게 개성되어 가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하이쿠의 주된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런 흐름에서 오니스라가 조금 이렇게 배제된 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평가되어야 할 하이신, 즉 베이 하이쿠 짓는 시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이쿠 간단하죠. 오치로 피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꽃이 지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말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본어로 한다면 사쿠 카라니, 미루 카라니 하나노, 치루 카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운율이 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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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요. 일본어 원문은 카라니 카라니 카라니가 되겠습니다. 운율의 반복이 울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이 하이쿠는 상당히 여백이 많은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피기만 해도, 이게 어떻게 생략됐습니까? 피기만 해도는 꽃이 피기만 해도 그 꽃이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꽃이 보는 건 아니겠죠. 내가 꽃을 보기만 해도 하나노 꽃이, 그리고 지루카라니 지기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꽃이 피기만 해도, 내가 꽃을 보기만 해도, 꽃이 지기만 해도 나의 가슴이 설렌다. 뭐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는데, 한 반 정도는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다 하면 반은 그림이고 반은 여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개화고 꽃이 피는 거고, 마지막은 꽃이 지는 겁니다. 낙화입니다. 개화와 낙화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있죠. 내가 왜? 바라보니까, 꽃을 바라보니까. 개화, 낙화. 어때요? 가슴이 설렌다가 아니겠어요? 줄임말이. 피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지기만 해도 내 가슴이 설렌다. 이 설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하이쿠가 아니겠느냐. 독일의 문예학자들은 서정시를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정조의 불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시에 딱 어울리는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서재키 다이세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꽃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꽃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알게 된다, 이런 아주 묘한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나를 잃어버린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모라경에 빠진다, 혹은 산매경에 빠진다, 이런 말을 또 우리 많이 씁니다. 산매란 말은 범어로 산마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산스크리트 산마디에서 나와서 환역화되면서 한자적 표현으로는 산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독서 산매에 빠지다, 뭐 이런 말을 갖다 씁니다. 이 산매가, 산마디가 바로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보다는 조금 또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만 어쨌든 정신적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그 사이에 내가 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고 정신적인 평행의 상태에서 딱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삼매고 모라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나는 꽃을 바라본다.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린 왕자에도 나옵니다만 진실한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심안으로 봐야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생택지 페리도 어쩌면 불교 뭐 공부를 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인의 그 논리적인 사유로는 사고의 틀로서는 그런 생각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생택치 베리가 20세기 초반에 살았으니까 그때 이미 일본 문화, 일본의 정신세계가 또 일본의 뭐 예술품은 19세기 때부터 들어갔고요. 우키요에 이런 그 파나는 들어가서 아니야 그저 19세기에 많은 아니야 그저 프랑스 지식인들 교양인들 열광케 했거든요. 그것을 뭐 야포니즘이니 자포니즘이니 이런 말을 하죠. 일본풍.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하듯이요. 그런데 프랑스 문화의 자존심, 프랑스의 예술, 프랑스 시의 자존심이라고 하겠는데 이 시인을 견자라고 하거든요. 보통 볼견자, 견자. 이것을 아니야 그죠. 불어는 VOYANT 이렇게 쓰고 발음은 보용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견자란 말이 뭐냐? 보는 자, 보는 사람.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 시인을 견자라고 봤어요. 특히 랭보를. 그래서 랭보를 보용하면 견자, 랭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하이쿠 짓는 하이진들은 대체로 견자다. 견자란 말 대신에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번역을 하느냐 하면 투시자라고 합니다. 꿰뚫어 본다고 해서 투시자 혹은 선지자 간조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물을 간조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구도자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보용 견자 시인은 견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다. 특히 랭보 같은 사람을 또 특히 상징주의 시인들을 견자라고 했는데 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이쿠 짓는 사람들이 시인들이 바로 견자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바쇼 한번 봅시다. 바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바위 속에 스며든 그 매미 소리를 고요함이라고 했거든요. 고요함이요. 바위 속에 스며든 매미 울음소리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저 했는데 이 매미가 여름에는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시끄러워서 귀가 내 그저 그거 할 정도인데 귀가 이렇게 내 그저 아주 뭐 내 그 귀찮을 정도인데 바위 속의 이게 매미 소리가 이제 바위 속 틈 속으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요함, 정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위 속의 정적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쇼는 바위 속의 정적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투시자다, 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위 속으로 들어간 매미 울음소리처럼 조용한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 바로 바쇼의 그 유명한 고요함이여 하는 하이쿠입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하이쿠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하이쿠 짓는 하이지는 좀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객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순간을 표착을 잘해서 사물의 그 정곡을 꿰뚫어보는 보용, 즉 견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시기에 18, 19세기에 했던 시조가 이 사설화됩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가 많이 그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반면에 거꾸로 일본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 가지고 오치로 하이카이의 그 발구에 해당하는 오치로 575, 77, 77은 아예 빼버리고 최대한 언어의 절제를 보여주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조가 장형화 사설화되고 사설지조로 대신에 민중적인 삶의 향상이랄까 각인 이런 것들은 많이 그저 보여주고 있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의 어떤 지적 교양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이쿠가 더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18, 19세기의 시조는 사설화되고 일본의 왁가는 이렇게 단형화되어서 하이쿠로 발전되는 양국이 서로 다른 문학적 발전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피기만 해도 온이 쓰라. 피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꽃이 지기만 해도